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33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네, 종편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어제 하루 또 녹음을 안 했다고 제가 어제 사무실에 아예 못 들어왔거든요. 네. 그랬더니 굉장히 오랜만에 휴가 갔다 온 기분입니다. 어제는 사실 더 바빴는데 저는 어제 그 교과서를 만드는 회의에 갔거든요. 이제 이게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그러니까 교육부 산하에 한국교육개발원이 있고요. 그 개발원에서 지금 교과서를 만들고 있는데 그 교과서가 민주시민 교육 교과서예요. 우와. 초등, 중등, 고등용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민주시민 교육 교과서는 저랑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거기에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그 교과서의 부제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한 민주시민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수업 정규 교재는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국어, 사회, 도덕 이런 여러 가지 선생님들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가져가서 수업을 하셔라. 아무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교재 같은 걸로 쓸 수 있는. 네, 네. 그런 교과서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걸 만들고 있는데 어제 이제 초안이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그냥 계속 그 교과서를 들여다보면서 이거는 부적절하다, 이건 표현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회의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이런 데를 이제 가는 이유는 저희가 미디어 리터러시, 그러니까 민원연이 하고 있는 어떤 모니터링이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데에 반영돼야지 된다라는 게 저희 입장이에요. 그리고 특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민원연이 교과서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교재로 학교가 요즘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얼마든지 채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민원연의 모니터 보고서를 활용한 교과서, 부교재 교과서, 뭐 그게 논술 교과서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좀 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고민하려면 일단 경험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서 그 이제 교육개발원에서 이제 그렇게 미디어 리터러시 전문가들 몇 명을 이제 불러서 이 교재 개발 단계에서부터 자문위원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뭐 저하고 몇 명의 선생님들이 지금 같이 들어가서 다양한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 언론학자들도 여러 분 계시고요.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성에 안 찼지만은 제 마음에는 안 찼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오후까지 그거를 거의 하다 보니까 6시 다 돼가지고요. 그냥 10시부터 6시까지 내내 거기 있었네요. 강제징용 역사, 사법농단, 조선일보, 친일행각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핵심만 정리해 주는 게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토크쇼를 준비했습니다. 김승은 민족문제연구소 학예실장의 강제징용 역사와 한일협정, 서희원 민변 변호사의 사법농단과 강제징용 판결의 의미, 신홍범 전 조선투위 위원장의 일제시대 조선일보의 친일행각, 김원경 민원연 사무처장의 일본 경제폭거에 대한 조선일보의 편파 왜곡 보도 실태까지 각 주제당 15분간 총 1시간 8월 22일 목요일 저녁 7시 서울 충무로역 1번 출구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무료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민원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저는 그래서 어제 하루를 거의 민원연에 대해서 거의 신경을 끊고 있었는데 어제 우리 민원연이 어찌됐던 간에 어제는 아니지만 요즘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는 우리 네. 그
이제 한상혁 전 대표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 공지를 해드릴 거는요. 한상혁 전 대표 이제 꼭 전자를 붙여야 됩니다. 한상혁 전 공동대표가 사표를 보내셔가지고 어제 이사회에서 전체 결의를 통해서 어찌됐든 사표라는 건 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수락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어제 일자로 한상혁 전 대표는 분명하게 민원연을 그만뒀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제 공지사항 뭐 이런 거에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발 물론 엊그제까지 우리 대표였다고는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한상혁 대표를 가지고 자꾸 민원연하고 엮어서 이렇게 뭐 하려는 의지는 그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뭔 소린지. 그런데 어찌됐든 저희는 한상혁 대표가 가서 일 잘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고발뉴스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10일자 조선일보 2면에 실린 기사 제목이 공정성 필수 방통위장의 좌파 민원연 대표. 야, 방송 장악 끝판왕. 이렇게. 야당은 이렇게 말했구나. 방송 장악 끝판왕이다. 방송 장악? 좌파가 장악했다고요? 그런 거지. 뭐야. 이런 제목이었답니다. 그래서 아무튼 조선일보가 한상혁 변호사에 대해서 한상혁 내정자에 대해서 현 정권과 좌파 진영에 가까운 인물로 분류된다. 난 정말 이 사람을 10년을 봤는데 좌의 좌자가 보이지가 않아요. 저도 내가 맨날 보수적이라고 얼마나 단언컨대 한상혁 절대 좌파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왜 이렇게 굉장히 정말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딱 법에 지금 현재 우리 법 안에서만 마인드가 다 결정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법을 그렇게 중시하는 분은 우파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또 굉장히 웃긴다. 좌파 민원연 대표라니 말이야. 민원연 좌파 대표도 아니고 좌파 민원연 대표가 뭐야? 너무 웃깁니다. 민원연 좌파 대표라면 내가 또 뭐 좌파 대표가 따로 있진 않지만 민원연 내에서 좌파 민원연 우파를 내에서 좌파 대표, 우파 대표, 중도파 대표 이럴 수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진짜 대표가 아니고 대표예요 이렇게 말하는 대표 있잖아요. 그런데 좌파 민원연 대표라니. 물론 저는 좌파라는 게 모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남들이 너무 놀래잖아요. 아니 근데 좌파 반대는 우파 아닙니까? 우파는 그냥 우파라고 쓰면서 좌파는 왜 이렇게 뭔가 비하하는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종북이 붙잖아 맨날. 종북 좌파. 살짝 괄호가 들어간 거예요, 사실. 괄호가 들어갔는데 그걸 뺐다. 그래서 민동기 기자가 저도 오랜 기간 민원연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회원이긴 합니다만 민원연이 좌파단체인 줄은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게 기사 내용이야. 너무 웃겨. 아이고. 제가 알고 있는 민원연 회원들은 좌파와는 거리가 먼 분들인데 먼 분들이 대부분인데 조선일보는 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딱지 붙이기를 하는 걸까요? 라고 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꼼꼼히 읽어봐도 민원연이 왜 좌파단체인지 왜 좌파 성향 언론단체인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고 합니다. 궁금하다. 왜 좌파라고 할까? 뭔가 약간 혹시 조선일보 내에서는 좌파와 우파를 구분하는 이 기준이 있는 건가요? 리스트가 있나? 네, 그렇죠. 뭔가 그런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선을 가운데 쫙 그어놓고 저렇게 했어? 그럼 얘는 좌파. 저렇게 했어? 그럼 얘는 우파. 뭐 이렇게 가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체크리스트면 보통 한 대여섯 개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여섯 개 중에 3개는 좌파고 2개는 우파면 어떡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체크리스트가 있으면은 어떻게 나누는 걸까?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거 그 한상혁 대표는 억울하시겠네. 그럼요. 진짜 있잖아요. 민원연이 좌파 민원연도 아니고요. 게다가 민원연 내에서 좌파 대표를 한상혁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 단언합니다. 이거 좀 물어보고 하시는 우리한테. 그래서 이런 부적절한 보도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TV조선에서도 민원연의 그 대표가 이제 갔다라고 하면서 뭐 하는 그런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당히 민원연에 대해서 색깔을 입히려고 노력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학자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민원연에 대해서 늘 그런 고민을 하세요. 그러니까 민원연이 어떤 색을
정치색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고 그것이 그냥 정치색이 아니고 뭐 특정 정당색이 아니고 좌파 쪽 그 진보 좌파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저희 민원연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독재나 친일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좌파라고 한다면은 좌파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민원연의 그 민주언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나라의 민주화, 민주주의를 위해서 언론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저널리즘의 정말 제기를 가야 된다. 그 기준에서 모니터링하고 그 기준에서 어긋나면 지적하는데 그러면 좌파라고 자꾸 우기면 그러든가 말든가. 아무튼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거를 가지고 내가 아니라고 말을 하면은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의 해명은 그렇다라는 것을 조선일보께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모니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종편 이야기입니다. 진짜 수준이 떨어져도 점점 더 정말 한심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종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떠나요 둘이서 민원연 종편 모니터 제주도의 푸른밤 특집.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이제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곡은 최성원의 제주도의 푸른 밤인데요. 뭐 이 곡은 뭐 성시경, 뭐 태연 이런 분들도 리메이크해서 굉장히 유명한 곡이죠. 네. 이 곡 내용이 사실 제주도에 가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얼마 전에 제주도를 다녀오신 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7월 28일에 7월 29일부터 예정되어 있던 평일 5일의 휴가를 취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현안이 굉장히 쌓여있는 상황이잖아요. 일본의 경제 보복도 있었고 비슷한 기간에 러시아가 또 우리 영공을 침해하는 전투기가 또 영공을 침해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뭐 이런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이 현안 대응을 하겠다라는 의미라고 지금 많이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28일날 휴가를 취소하고 나서 29일에 보도들이 쭉 나왔습니다. 뭐였냐면 SNS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를 방문했다. 이런 글이 올라왔다라고 지금 보도들이 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날 이제 제주 지역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고 중앙 언론들도 다 받아서 쓰는 이런 행태가 쭉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29일에 결과적으로 휴가를 취소한 다음에 제주도를 갔다라는 보도가 나온 거예요. 맞아. 사실은 네. 그게 포털에 엄청 떴어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이죠. 휴가 반납했다더니 그렇죠. 제주도 갔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주말에 맞습니다. 가는 거 네.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그런 주장을 누가 펼쳤냐면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펼쳤어요. 네. 휴가 반납 쇼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왔거든요. 굉장히 크게 비난했습니다. 왜 휴가를 휴가라고 하지 못하느냐 막 이러면서 아니 네. 이렇게 이분들은 비판을 했어요. 하긴 뭐 네. 직장에 안 다녀보시는 분들은 잘 그죠. 모르죠. 네. 그래서 마치 평일 5일 휴가를 반납하고 다음 주에 내가 휴가인데 그거 지금 일이 너무 많으니까 휴가 취소할게요. 그런 다음에 주말에 잠깐 제주도 갔다 온 거예요. 근데 마치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휴가 반납 쇼를 했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직장에서 휴가라는 개념을 잘 모르시나 봐. 그렇죠. 네. 아니 이분들 어떻게 네. 국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사실 저도 좀 충격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래? 좀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더 황당한 내용들이 종편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주장을 전달해 주는 거는 특히나 정부 비판 관련된 내용을 전달해 주는 거는 늘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할 거다. 그리고 뭐 했을 수 있다. 이 생각이었어요. 근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모론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 음모론 진짜. 그래서 이 음모론이 나온 방송이 어디였느냐?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 7월 30일 방송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날 이제 마찬가지로 이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가 뭐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근데 쭉 얘기를 하다가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이분 요즘 정말 자주 나오시는데 요새 진짜 자주 나오시네. 대통령을 막 비판하다가 음모론 하나 툭 던집니다. 그게 뭐였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를 찾았다라는 SNS 글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손자하고 영부인과 함께였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도훈 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준용 씨의 뭐 자녀일 수도 있겠지만 다혜 씨의 자녀라면은 다혜 씨도 아마 함께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다혜 씨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문 대통령 부부가 껄끄러워하니까 그런 점 때문에 아마 그 조금 공개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들의 자녀일 수도 있지만 딸의 자녀일 수도 있다.
뭐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다혜 씨를 만나면 안 돼? 다혜 씨랑 지금 그러니까 무슨 왜- 일이 있어? 그게 왜? 근데 이분이 이걸 주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참. 뭐냐면 자유한국당이 지속적으로 얘기해왔던 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의 자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손자가 뭐 태국에 이민을 갔는데 가족이 다 이민을 갔는데 굉장히 수상하다. 이게 딸- 곽상도 의원이 계속 얘기해왔던 거잖아요. 딸내 아니 가족이 근데 문 대통령이 껄끄러워하는지 아닌지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 뇌피셜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문 대통령은 일관되게 그냥 청와대는 일관된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건 사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알릴 수 없다. 그게 껄끄러워하는 거야? 그럼 그 문제 때문에 부모하고 자식이 껄끄러운지 아닌지 지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이분이 하는 이 발언이 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 태국으로 이민을 간 게 굉장히 수상한 점들이 많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많은 딸이 제주도에 왔어? 근데 그럼 청와대가 그거 발표하면은 또 논란이 되겠지. 그러니까 숨긴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사고의 순서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고를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우리 이해할 수가 없는 사고인데 모르겠는데 그게 큰 상식적인 문제야? 사고도 아니거든요. 사실 뭔 이게. 문제가 생기지 이게? 네, 되게 웃기잖아요. 근데 이게 어쨌거나 확인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진행자 엄성섭 씨가 굉장히 당황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성섭 씨가 참석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러면서 발언을 살짝 끊으려고 해요. 근데 이도훈 씨가 분노를 표출하면서 왜 내 말을 끊냐? 그렇죠. 그런 거지. 격양된 목소리로 엄성섭 너 요즘 네. 컸구나 그러면서 분노를 살짝 들어간 그런 목소리로 그건 모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계속 발언을 해요. 모릅니다인데. 그거 모르는데 누구 자녀일지 모른다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에. 때문에 아마 그 조금 공개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근데 뭐 참석 여부는 그건 확인되지 않았기 모릅니다. 때문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만나는 것도 이렇게 왜? 씹어야 그렇죠. 되는 거야 지금? 진짜 이거 좀 아유.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계속 발언을 이어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이전에 그 다혜 씨 문제를 야당에서 제기했을 때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주했다고 예. 명확하게 밝혔으면은 만약에 다혜 씨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왔다 하더라도 그냥 그 다혜 씨 가족이랑 함께 있었다고 아마 발표를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런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의혹이 다 사실이고 다 사실이니까 청와대가 그때 사실이 아니면 니네가 다 밝혔어야지. 근데 니네가 안 밝혔으니까 굉장히 찜찜하지. 그거 사실이니까 그래서 청와대가 지금 이번에 문다혜 씨가 왔으니까 발표 안 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몰고 가는 거거든요. 추정에 추정을 더해가지고 다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분. 그래서 진짜. 이분의 결론이 뭐였냐면 언론인이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이분이 결과적으로는 하고 싶었던 얘기가 맨 마지막에 나와요. 한 번 감추니까 계속 감추게 되고 이제 여기서 그 관련돼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예.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그 사실이 아닌 거를 말하는 거를 그렇게 그다지 꺼리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도 좀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삼척항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얘기를 했죠. 거짓말을 했죠. 국방부가. 예. 그리고 그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소한 검사 당시에 기자한테 명백한 거짓말을 했죠. 만약에 국회 예.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은 그래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그 청와대가 또 우리 정부가 국민에 대한 어떤 브리핑이나 발표를 할 때는 그 진실을 가지고 사실을 갖고 그 얘기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자꾸 뭔가를 숨기려 하면은 자꾸 그 의혹이 제기되고 거짓말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다른 얘기들 다 끌어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렇죠. 관계도 없었고. 네, 그러니까 다른 얘기들 그냥 다 끌어와가지고 정부가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 제주도에 같이 갔다. 이런 음모론 펼친 다음에 근데 청와대가 그걸 안 밝혔다. 그리고 청와대가 계속 국민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런 논리로 쭉 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이스가 됐던 이 음모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 제주도에 함께 갔다. 이 얘기가 다른 곳에서도 나왔습니다. 어디였냐면 제가 정말 어렵게 찾지 않았어요. 구글 검색창에 문재인 휴가 이렇게만 쳤는데 구글 검색창 잘 생각해 보시면 검색하면 제일 먼저 뜨는 게 이제 광고 사이트가 하나 뜨고 관련된 사이트가 뜬 다음에 그 밑에 뜨는 게 뭐냐면 유튜브 영상들이에요. 근데 이 유튜브 영상에서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 갔다. 그거 유튜버에서 그렇죠. 또 하는 걸 또 가져서 네. 썼구만. 근데 이 사람이 누구지 하고 봤더니 익숙한 사람인 거예요. 누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6년 촛불 집회 당시에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10일 토요일에 3차 촛불 집회에서 보면 대부분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에는 죄송합니다 보수가 더 많습니다. 근거가 있나요? 있죠. 네, 보수 세력이 더 많이 참가했다는? 예. 있어요? 어떤 겁니까? 제 눈입니다. 저 그날 여러 차례 걸쳐서 가서 네, 다녀보면 알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황택순 평론가님 개인 의견이라는 점 일단 밝혀주세요. 실제 촛불 집회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은 보수가 더 많습니다. 그 근거는 제 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 있어요. 자, 누군지 지금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황태순 씨입니다. 황태순 씨가 요즘 유튜브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유튜브가 꽤 큽니다. 구독자가 19만이 넘어요. 세상에. 이분이 이걸 가지고 똑같은 주장을 펼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 영상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시작부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금토일 묶어서 3일 휴가 가는 거는 일반 직장인 중에서도 기업의 임원이나 부장급 이상 되면 상상도 뭐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냥 매주 이렇게 놀아제낀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뭐 일한다고 그러고서. 근데 더 놀라운 그러면 자기는 그러면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려요. 뭐 무슨 또 2개월 갔다가 이게 무슨 청와대에서 발표한 게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마침 거기에 가서 뭐 26, 27, 28 그러니까 2박 3일을 갔다 제주도 한림읍이네요. 한림읍에서 즐기면서 비판해요. 우리는 그냥 가는데요. 버스 잘 가는데요. 저도 금요일에 휴가를 종종 내긴 하는데 이거 뭐 일반 직장에서는 상상도 못한대요. 저는 기업의 임원이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부장급 이상 되면 상상도 못한대요.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비판의 근거를 여러 가지 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휴양지인 제주도에 비행기 타고 가서 태풍이 지금 태풍 나리가 지금 일본으로 가고 있는데 그 태풍의 길을 진로로 잘못하면 대통령이 못 올라갈 수 있는 그 상황까지 감수하면서 휴가를 즐기고 있는데 막 이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는 거예요. 태풍 나리가 왔는데 지금 위험할 수 있는데 못 돌아올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갔냐. 이건 제가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황태순 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SNS 글 방문을 했다라는 그 SNS 글 있잖아요. 그 글을 소개하면서 손자가 있었다. 이 내용을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김정숙 여사와 손자와 동행했다는데 다혜 씨도 그럼 동남아에 있는 다혜 씨까지 들어온 거예요? 문준용 씨 딸하고 문준용 씨 아들 아닐까요? 문준용 장가 갔다는 얘기 아직 못 들어봤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손자라 그러면 외손자밖에 없네요. 외손자밖에 없는 거지. 서서방과 문다혜 사이에 난 그 아들 저기 보면 태국에 가서 그 고급 외국인 학교 다닌다는 방학이니까 이제 손자하고 다혜 씨가 들어와가지고 같이 갔으면 얘기를 해야지 지금. 그래서 이런 식의 논리가 쭉 간 거예요. 어떤 식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다음에 손자가 갔다라는데 문준용 씨는 결혼 안 했으니까 이건 딸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딸이 같이 갔네? 그럼 딸이 같이 갔으면 얘기를 해야지. 왜 얘기를 안 해? 이렇게 해서 음모론이 나온 거거든요. 황태순 TV에서 만들어진 음모론이 이런 구도로 간 거예요. 근데 결혼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관계를 하나씩 짚어드릴 텐데요. 이 결과적으로 이 황태순 TV 영상은 거짓말이 투성입니다. 거짓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 금토일 묶어서 휴가 가는 거. 이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금토일 묶어서 휴가 갔다라고 주장한 거거든요. 거짓말입니다. 네. 청와대가 이거 관련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했어요. 이 주말에 제주도에 갔다라는 사실을 SNS로 알려줬다. 언제 출발한 거냐? 금요일에 출발한 거냐? 라고 질문하니까 청와대가 출발 시각은 토요일 오전이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금요일에 안 간 겁니다. 휴일에 가신 거네. 일단 이것부터 틀렸어요. 거짓말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태풍 나리. 저는 이게 가장 웃겼는데요. 태풍 나리의 경로를 기상청이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7월 26일에 연합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나갔는데 이 경로를 보시면은 일본의 동남쪽 있잖아요. 일본의 동남쪽에서 태풍이 사라집니다. 그래요? 제주도로 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근데 이걸 태풍 나리가 진로를 바꿀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주장한 거거든요. 불가능에 가까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다음에 했던 얘기가 문준용 씨가 장가 갔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이것도 거짓말인데요. 문준용 씨가 작년 12월에 경향신문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14년에 결혼을 했고 아들이 이제 당시에 3살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한테 아들을 자주 보여드리지 못한다. 그래서 좀 더 자주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준용 씨는 2014년에 결혼도 했고 아들도 있습니다. 완전히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영상 그러면 대부분이 다 거짓말이에요. 황태순 씨를 뭘 가지고 그냥 뇌로 그냥 망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 네. 지어내가지고? 나는 문준용이 결혼했다는 말을 못 들어봤어. 그러니까 외손자밖에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할 말은 다 정확하게 비켜나갈 말은 있어. 못 들어봤대잖아. 그러니까요. 안 갔다는 건 아니야.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정말 머리가 좋아. 거짓말도 머리가 좋아야 한다는 말은 맞아. 못 들어봤다는데 할 말이 없잖아. 못 들어봤다. 너무 웃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태풍 나리가 진로를 잘못 들면 잘못 들면 그죠? 아니 그리고 잘못 들면은 제주도에서 볼일 보면 되지. 뭐 아니, 너무 웃깁니다, 진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니, 말이야. 뭐 그거야 다음은 뭐 제주도에 있구만. 대통령 잘못 걱정하시는 돌아갑니다.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거짓말에 거짓말을 붙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음모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정권을 네. 욕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만들어낸 세상에. 음모론, 그러니까 황태순 씨가 거짓말을 더해서 만들어낸 음모론이 문재인 대통령이 딸과 함께 제주도에 갔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주장 웃긴 게 그거를 TV조선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요. 그 주장이 지금 TV조선에 나온 거예요. 이게 진짜 심각한 겁니다. 종합평선 채널에서 세상에 어떻게 유튜브 그걸 같이 하고 있냐. 그렇죠. 물론 TV조선이 이런 황태순 씨 유튜브에서 나왔던 태풍 얘기, 금토일 묶어서 갔다. 문준용 장가 갔다는 얘기 못 들어봤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이건 완전히 허위조작 정보거든요. 이 정도까지 나가진 않았어요. 근데 출연자가 펼치고 있는 주장이 극우 유튜브가 하는 주장과 똑같은 거면 사실 지금 이건 TV조선의 수준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종편을 취소하고 그냥 유튜브 채널로 그럼요. 하시면은 그냥 하라고 하는 건데 이게 유튜브가 아니잖아요. 자기네들 TV조선은. 스스로 이런 수준을 끌어내리고 있어. 훨씬 그럼요. 더. 이건 진짜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TV조선이. 아니 그리고 언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문화일보 논설위원이에요. 그거를 이분이. 달고 나온 사람이 세상에. 진짜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이날 TV조선 보도본부 한 라인이 이것만 한 게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일종의 거짓말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장했던 그 휴가 반납쇼 뭐 이런 거에 더해서 거짓말 프레임을 씌운 건데 일단 이 시작할 때 문승진 기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번 주 휴가를 전격 취소했다. 이것만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봤을 때는 그러면 휴가와 휴식이 뭐가 다른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주말에 가족들과 제주도에 머물렀던 것도 이 청와대가 아닌 이 제주 지역 기업과 이 목격자들의 SNS를 통해서 알려졌거든요. 그래요? 막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못할 짓을 한 것처럼 하다가 들통난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어떡하냐. 너무 웃기잖아요. 수준을 진짜 어떡하냐.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호 7시간을 또 꺼내듭니다. 어떻게 꺼내드냐면 말씀드릴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불리할 텐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에 이른바 이 세월호 7시간 의혹이 불거지자 뭐라고 했습니까?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해서 일상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거든요. 이런 점 때문에 이제 남의 일과 어떻게 자신의 일의 잣대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남는 것 같은데요. 2017년 대선 후보였을 때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24시간에 대해서 공개하겠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잠자는 시간조차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임할 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도 이런 공개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주도에 주말에 간 거는 밝히지 않았다. 이런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어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가는 건데 근데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발언을 했던 24시간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직무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 국민 300명이 넘게 바다에서 죽었어요. 그렇게 한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박근혜 씨라고. 그래서 그걸 비판하고 대통령의 공적 일정을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공개하겠다. 대통령이 직무 시간에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일정을 했다라는 걸 공개하겠다라는 의도였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적어도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근데 이걸 가지고 24시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일정까지 다 공개해라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휴일에 뭐 하는지 공개하는 소리가 아니잖아.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순히 이 문승진 씨가 이걸 끌어들이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24시간 공개.
이 얘기했는데 왜 주말에 간 거 얘기 안 해? 이 논리거든요. 이거 하나예요. 이렇게 해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무슨 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거죠. 이게 정말 황당한 얘기인데 이런 황당한 주장이 TV조사에서만 아니에요. 예. 채널A 정치데스크 이것도 문제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7월 30일 방송에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도 서정욱 또 나왔네. 서정욱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 휴식한 것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쉬어? 쉴 때야?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아니 나는 서정욱 변호사 좀 쉬었으면 좋겠어. 너무 좋은 편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 이분 영역을 점점 넓히고 있어요 지금. 편집하기 너무 힘들어. 네. 듣다가 서정욱 변호사가 그래서 서정욱 변호사 어떻습니까? 예. 저도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요. 지금 이게 제주도나 오늘 이게 저도 부산이 일본 경제법과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래. 이게 뭐냐면 관계 없으니까 하지 마세요 제발. 그렇죠. 이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경제보복 이것 때문에 휴가를 취소한다더니 그럼 제주도는 왜 가고 저도는 왜 가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청와대가 이제 개인 일정이라서 대통령의 제주도 방문 밝히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인 일정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이게 좀 더 이게 휴가를 취소했으면 좀 더 이게 긴장감 있게 일하는 게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말 이틀 동안 제주도에 간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욕을 한 겁니다. 대단하다. 네, 진짜. 이렇게 비판한 거예요. 그리고 MBN 뉴스와이드 7월 29일 방송에 출연한 박종희 전 자유한국당 의원. 네, 이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만원 씨를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는 게 뭐가 문제냐. 네, 이런 주장을 펼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예, 지금 뭐 사면 초과죠. 문재인 대통령 휴가도 반납하고. 근데 아직 사태 인식이 이렇게 심각하지 않은 건지 직원들 차질 없이 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게 좀 인간적인 건지 청와대의 어떤 이 경보 시스템이라든가 이 위기에 대한 어떤 안이한 인식을 반영한 거죠. 이 위기에 대한 어떤 안이한 인식을 반영한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행자 배공기 앵커가 물어봅니다. 위기에 대한 어떤 안이한 인식을 반영한 건지 저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지금 이런 상황이면 대통령이 전부 다 휴가 취소하고 다 일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맞다고 일본과 무역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전부 휴가가 뭐가 없습니다. 거의 뭐 철야 근무할 정도로다가 저는 청와대의 시각이 뭐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분한테 일단 그게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거에 반박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기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분도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는 게 이런 다음에 한 얘기가 뭐였냐면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또 한국에서 보낸 이 선물을 뭐 괴뢰가 보낸 전리품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그동안에 한국의 평화 노력이 찬물을 끼얹는 이런 행태들이 일어나고 있고 국민들이 지금 안보 불안, 경제 불안 뭐 아주 굉장히 불안해하는 시국이죠. 근데 이 괴뢰가 보낸 전리품 이건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도쿄 신문에서 냈던 내용이잖아요. 연합뉴스가 팩트 체크를 해서 그리고 또 정부가 이 도쿄 신문이 공개한 이 필체는 가짜 이 허위 조작 정보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했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박종희 씨가 그대로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 막 이런 근거로 써먹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분이 허위 조작 정보까지 얘기하면서 불안감만 굉장히 야기한 발언이 된 거예요. 근데 되짚어보자고요. 한번 되짚어보자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간 게 정말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것인가를 한번 시간 순서대로 되짚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토요일 오전에 출발을 했죠. 27일 토요일 오전에 제주도를 방문을 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다음에 이 SNS 게시글이 언제 올라왔냐면 27일 오후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오후에 올라온 내용이 뭐였냐면 점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손자와 영부인과 함께 식사를 했다. 이런 내용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27일 오전에 가서 점심에 가족들하고 식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찍혀서 27일 오후에 SNS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주도에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28일 오후 1시경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5일간 예정되어 있던 휴가를 취소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말 이틀 동안 휴식을 다 취한 다음에 지금 현안이 급하니까 예정되어 있던 휴가를 취소하자라고 해서 취소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건 오히려 그러니까 공식 일정이 없는 주말 동안 휴식을 하고 그 다음에 현안 해결을 하자라고 해서 주중휴가 취소한 거잖아요. 이건 대통령으로서 당연하게 해야 될 결정이에요. 그냥 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비판의 여지가 없는 내용입니다. 누가 봐도. 어떻게 뭘 비판해 사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 27일하고 28일에 제주도를 방문했다라는 게 29일 휴가 취소를 발표하고 나서 공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숨기려고 했고 청와대가 이걸 숨기려고 했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형성을 한 거예요. 그 프레임에 말려든 겁니다. 다 언론이 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 거 다 말려든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이런 프레임 속에서 휴가 반납쇼라고 주장한 거고 비판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날 다음 주에 제가 휴가를 가는데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날 일단 오늘 좀 쉬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당장 다음 주에 써야 될 보고서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다음 주 휴가 취소하자라고 하면 그게 제가 잘못한 겁니까? 뭐라고 하는 굉장히 거지? 이상한 게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상식적인 일이에요. 휴가 반납한다든지 왜 토요일 일요일날 쉬었어? 그렇죠. 휴가 반납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진짜로. 아이고 진짜 한심하다 진짜. 그렇죠. 일단 1차적으로 이게 27일에 올라온 SNS 글이 29일에 공개됐다라는 것만으로 이런 거짓말 프레임을 씌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만 이걸 가지고 와서 극우 유튜브에서 나오는 음모론 막 얘기하고 그리고 정부하고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서 허위조작 정보의 가능성이 있는 내용들까지 막 언급하면서 불안감을 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종편이 이 주장을 어떻게 보면 키워준 거예요. 완전히 다 키워준 겁니다. 그래서 특히 TV조선은 극우 유튜브 채널 주장까지 가지고 왔다? 이거는 정말로 크게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뭘 하고 있는 건지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주장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멈추질 않고 극우 유튜브까지 갔다라는 거는 스스로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되지 않나. 이 정말 일종의 이정표가 아닌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보면서.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다 사실 반박할 가치가 없는 소리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이제 이걸 보시는 시청자 보수적인 분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속아주고 싶은 마음을 믿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 분들이 그렇죠. 방송을 보시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맥락 없이 툭툭 끊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계속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종편에서 이렇게 말했고 그것을 종편 스스로가 반박하지도 않았고 진행자나 다른 패널이 그 발언 잘못된 거다라고 말조차 하지 않았으면은 저게 사실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측면에서는 좀 반박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도훈 논설위원이 말했던 그 삼척항 관련해서 국민에게 잘못된 얘기를 했다.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 거짓말을 했다. 이런 것들 이것들은 사실 되게 지금 많이 밝혀져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척항 관련해서도 삼척항이냐 삼척항 인근이냐 이것이 그렇죠. 과연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계속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서든 정말 이렇게 공격하기 위한 빌미로 말꼬리를 잡는 이 그렇죠. 자유한국당 쪽의 주장 이것들을 지금 거의 이제 같은 주장을 패널들이 나와서 계속 퍼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그 녹음도 과거에 그러니까 뉴스타파에서 터뜨렸던 그 녹음 있잖아요. 그건 훨씬 과거에 그때 이명박 때인데. 그러니까 박근혜 때인가? 네. 그런데 어찌됐던 간에 이거를 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이들의 거짓말이 전부 청와대 그리고 이 정부 전체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싸잡아서 이야기를 그래서 이들이 국민에게 거짓말하는 거를 그다지 꺼리지 않고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는 이거는 아주 근거 자체가 사실이 아닌데다가 이걸 묶어서 아주 부적절한 프레임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거는 진행자가 얘기를 해줬을 건 너무 과하다라고 네, 그렇죠. 분명히 말을 했어야지 되는 측면이 있고요. 언론 논술 시험에서 그렇게 쓰면 떨어져요. 그게 논리가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 사람 뽑을 거예요? 네. 문화일보는 가능성 있잖아요. 이분이 논설위원인데 똑같이 하면 그렇죠. 논설위원급의 지금 실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될 수도 있겠네.
그리고 저는 이 방송 이 보고서 전체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승진 씨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기자고 그리고 여기에 정말 방송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도훈 씨나 이런 사람만 해도 전문 방송인은 아니고 패널로 그냥 가끔가다 나와서 네. 물론 자주 나오지만 그런 어떤 정체성 이 사람은 자기 직업이 따로 있는 사람인데 이 문승진 씨는 TV조선의 기자이고 그리고 TV조선 프로그램의 보도본부 한라인을 같이 하고 있는 핵심 멤버예요. 거의 앵커가 아닐 뿐이지 굉장히 고정 출연으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아예 자기가 이렇게 세월호 7시간을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 24시간을 공개해야 된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왜 밝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 지적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 다른 내용도 그럼 24시간을 다 공개해야 된다는 것인지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정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생활 일정표를 다 공개하라는 건지 잤어 뭐 했어 그건 아니잖아. 쉬는 날도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그거와 관련해서 뭐 자는 시간도 뭐 공개를 뭐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누가 봐도 이런 직무 시간과 휴일에 쉬는 것까지 그럼 다 공개해요? 문재인 그거는 대통령이 TMI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토요일에 그러면 쉬다가 뭐 애플파이를 먹었습니다. 뭐 토요일에 쉬다가 자전거를 잠깐 탔습니다. 뭐 이런 거 다 공개하냐고요. 뭐 이런 거 해야 돼?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 공개라는 게 물론 사전 공개도 있지만은 박근혜처럼 그렇게 문제가 발생해서 국민들이 너 그 시간에 뭐 했어라고 하는데 그거를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화가 났던 건데 이 부분을 이렇게 굉장히 정치인이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수준의 발언을 기자가 했다는 거 이거는 뭐 이 기자가 완전히 줄을 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인간관계도 안 맞고 논리도 안 맞고. 그리고 이 휴가 얘기는 가야지 어떻게 청와대라고 그러면 휴가를 다 안 갑니까? 지금 이 뭐 국가가 뭐라고 해서 전체가 다 그리고 그게 더 저는 이상합니다. 휴가 못 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대기업이 과연 휴가를 모두 안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이라고 하는 분들도 이 한일 관계에 관련된 업종에 있는 분들만 지금 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휴가를 못 갈 수 있겠지만은 그 휴가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여름 휴가를 못 가고 뭐 조금 더 수습을 한 다음에 가겠죠. 근데 이거를 가지고 무조건 휴가를 반납해라. 자기네 휴가 아니라고 피 같은 휴가를 지네 맘대로 그렇죠. 마구 얘기하는 내 휴가 아니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청와대 사람들 보면 얼마나 짜증나겠어. 아니 뭐 휴가 반납하라고? 이러겠지. 근데 이렇게 비상 상황이면 그럼 기자들도 휴가 가지 맙니까? 휴가 안 가나요? 기자들 휴가 가잖아요. 갈 수 있는 거고. 참 아무튼간에 남의 얘기라고 참 쉽게들 한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휴가 가지 말라고 했어봐. 얼마나 비판했겠어. 또 그러니까 반노동적인 그러니까 대통령. 이거는 한마디로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했던 말이 있는데 며느리가 싫으면 발뒤꿈치가 둡고 동그란 것도 싫다고 하는 옛말이 있대요. 이게 약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근데 그냥 다 싫은 거야 그냥. 어떻게든 네모네도 싫고 동그래도 싫고 길쭉해도 싫고 뭘 해도 싫은 거야. 너가 무엇을 해도 나는 너를 욕할 수 있다. 세상에. 딱 이런 컨셉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댓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이, 나도 비슷한 마음이다. 근데 뭐래도 싫어. 뭐래도 요즘 좀 밉긴 합니다. 좀이 아니고 많이. 그래도 나는 그렇게 무리한 트집은 안 잡는데. 그죠? 그럼요. 저희가 휴가 가지 말라고는 안 하잖아요. 강제징용 역사, 사법농단, 조선일보, 친일행각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핵심만 정리해 주는 게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토크쇼를 준비했습니다. 김승은 민족문제연구소 학예실장의 강제징용 역사와 한일협정, 서희원 민변 변호사의 사법농단과 강제징용 판결의 의미, 신홍범 전 조선투위 위원장의 일제시대 조선일보의 친일행각, 김원경 민원연 사무처장의 일본 경제폭거에 대한 조선일보의 편파 왜곡 보도 실태까지 각 주제당 15분간 총 1시간 8월 22일 목요일 저녁 7시 서울 충무로역 1번 출구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무료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민원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그 미련곰탱님이 화요일 방송 잘 들었습니다. 어제 방송은 빵 뉴스가 정말 예고편이 된 느낌이네요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도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네. 그리고 투어이브 박미정님은 월요일 방송 듣다 보니 김원경 처장 힘들었을 것 같다. 힘내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대 처신 그 명예교수 관련된 이야기 하셨어요. 그리고 조선이 활동가 생일이었다고 네. 생일 축하한다고 선물로는 양탄자 이렇게 알라딘인가요? 네. 어제 점심시간에 성대한 그 생일 파티를 네. 또 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고휘도님 좋은 일과 슬픈 일이 동시에 온 민원년이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뭉치님께서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팟빵 댓글은 이 정도로 하고요. 네. 유튜브 댓글 좀 볼게요. 제가 아까 보니까 민원년 언제나 응원합니다. 화이팅요. 그리고 콤마님 민원년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세상 못된 언론 응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고요. 하데스님이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는 기자들을 우리는 기레기라고 폄하는 하지만 적어도 그렇게 맞을 이유는 없지요. 이용주 기자와 민원년 응원합니다. 서울대 스누라이프의 아이디도 일일 10만 원에 빌려간다는 얘기도 있던데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병직도 명예교수다. 그것에 대한 서울대 입장을 물어봐달라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도 했는데 이걸 정치적 성향 때문에 또는 어떤 내용 때문에 명예교수를 회촉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 그런 그 굉장히 아예 그 안병직 교수 얘기는 하지 말자라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아주 정중하게 저희 특히 정병문 그 회장님이 민주동문회 회장님이 서울대 명예교수들이 이렇게 이게 학문적으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내용을 계속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론화해야 되고 그렇죠. 서울대에서 이걸 고민하셔야 된다. 지금 당장 하라고는 못하지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있으면 서울대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식민지 근대화론을 서울대 일종의 학론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국립대가 그냥 학문의 자유라고 그러니까요. 얘기하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랬어요. 표현의 자유도 한계가 있는 그럼요. 것이고 학문의 자유도 아무리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아무거나 다 말한다고 그게 학문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JH킴님 매번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 꼬리를 자르긴 했지만 잘라낸 꼬리를 아끼는 마음이 느껴져서 참 보기 좋네요. 마치 지금도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라고 하셨습니다. 네. 항상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하셨고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 똑똑한 젊은이들을 매국노로 길러내는 국립서울대학교라고 하셨는데 사실 서울대 전체가 이렇지는 않을 텐데 서울대학교가 굉장히 이제 뭐 극단적으로 조심하고 보수적이 그러니까 이게 보수가 나쁜 우리가 말하는 보수가 아니고 이제 보수적인 집단인 것은 사실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동준 씨가 말한 것처럼 서울대학교가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서울대를 유지하고 이렇게 서울대를 온 국민이 정말 서울대 천국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불신이 완벽한 불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서울대가 알아야 될 거라고 명예 생각이 교수들 듭니다. 때문에 명예가 떨어지는 네. 지금 그렇죠. 상황이죠. 폴리 루나님께서 이랬어요. 뭔 개솔? 그럼 내가 서울대 학사 출신인데 언론이 박사라고 썼고 내가 입 다물고 있었으면 서울대에서 나 고소 안 함? 이라고 하셨는데 님은 고소 당함? 님은 하시지 말기 바람. 이렇게 되면 학력 위조가 되는 겁니다. 위험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이런 상황이 영훈 비슷하죠. 교수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지금. 명예교수가 아닌데 지금 명예교수라고 언론이 썼고 가만히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서울대가 이거에 반응 안 했다라는 것도 그게 좀, 화가 나는 거지 사실. 이상하죠. 그 전에 ILO 보고서 관련돼서도 보니까 지금의 국회에선 상식적인 통과가 불가하다는 걸 다 알자누 그렇게 최사규님이 써주셨고요. 탄력 근로제 확대와 복리후생비 산입범위 확대에 이어서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와 사내 파업 금지까지 노동조건 악화에 이어 노조의 법적 권리까지 무력화시키는 입법입니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시는 댓글을 붉은 비님이 써주셨고요. 그 댓글 밑에 MK유님께서 에휴 나쁜 쪽만 말씀하시네. 이번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한 것과 주 52시간 시행한 것은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이었나요? 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지만 추진하는 것은 추진했다라는 것을 좋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평가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지금 내놓은 52시간제나 이것만으로도 지금 진짜 맞을 만큼 맞았거든요. 이게 한꺼번에
쫙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해야지 되는 일들은 너무나 많은데요.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희가 계속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아닌 건 아니라고 계속 말을 하고 그 담론이 살아 있어야 더 힘있게 정부가 추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정말 못해서 너무 실망이고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비판이 아니고 더 잘했으면 이렇게 이렇게 계속 비판해줘야 그 비판을 가지고 힘을 챙겨서 더 나은 정책을 해나갈 수 있다. 하나라도 실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비판을 안 해라고 또 우리 민원연에 대해서도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판 안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 분명히 견인하기 위해서는 비판과 칭찬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고 다만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부당한 공격이다. 이거는 그냥 비판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너무나 친노 좌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해야 되고 또 반대의 노동계에서 느끼는 어떤 문재인 정부가 왜 이렇게 느려? 어떤 노동 정책을 내는 게 왜 이렇게 느려? 뭐 어떻게 보면은 언발의 오줌 누기야라고 하시는 그 목소리는 굉장히 타당한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 목소리는 그 목소리대로 들으셔야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내일이 8.15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쉬시기도 하시고 또는 내일 8.15 행사가 굉장히 여러 곳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절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방송은 내일 것도 미리 녹음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다뤄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언론의 오보, 정치인의 막말 받아쓰기, 기계적 중립. 언론 때문에 이런 일로 속상한 일 많으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크고 확실한 행복 보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언론시민연합의 회원가입을 적극 추천합니다. 신문, 방송, 종편에 유튜브까지 모니터 보고서 최대 보장. 남녀노소의 유익한 회원 행사 최대 보장. 지금 바로 PC나 모바일로 가입하세요. 언론이 바로 서는 더 크고 확실한 행복을 보장합니다. 본 후원은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행복 보장형입니다. 본 후원은 매달 최소 10,000원의 돈이 들며 후원금은 전액 언론운동에 투명하고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민원연 전화번호 02-392-0181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주언론 시민연합.